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을 내놓으라고 그래도 그냥 나중에는 그냥 이러면 난 대기를 하겠다 직접 까지 소리를 치고 그랬대요. 그때 이정재 씨도 출마를 했으면 무투표 당선이야. 거기서는 뭐 절대적이니까. 그거는 왜냐면 이천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하여간 뭐든지 별일 봐줬으니까. 정말 그 야간 통행금지가 있을 때 지금 말 맞잖아. 이천에서 이정재 씨 내 집에 간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동대문 관례에서는 아무 말을 안 했으니까. 기억나는 게 우선 달력에서부터 배포해가지고 지금도 그 참 얼굴에 그 인자하고 아주 덕 있어 보이는 그 사진도 지금 영상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 이천서 이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많은 일을 이제 해왔죠. 때문에 이기붕의 느닷없는 출마에 이천 사람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 하면 이정재가 된 걸로 알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이기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천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천에 와서 이기붕 씨가 유세를 하고 그랬는데 이천선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들고 일어나서 참 이기붕이를 아주 그냥 위해하려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정재가 옆에서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정재가 이기붕에게 무릎을 꿇고 만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때 이정재 씨한테 나중에 뭐라는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쪽에 조직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참 이정재 형이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한 거지. 억지로 양보한 거예요. 강압에. 그것은 또 날로 세력을 확장해가던 이정재를 경계한 자유당 내 강경파들의 견제책이기도 했다. 그 양반은 대권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당 강경파에서 더 그 사람을 도태하려고 그랬지. 사실 그 자유당 안에서도 말이죠. 이정재 같은 깡패, 김두한이가 나왔을 때도 나와서 하는 행동이 지금 그 야인 시대를 보면은 상당히 그 영웅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그 하는 행동이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당 국회의원 속에서도 이정재 같은 깡패를 또 하나 넣으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자유당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이정재한테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사실 이천에서 이기붕이 당선되기까지 상대 후보를 기권시키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당시 야당 후보 가족의 증언. 이제 오빠가 나오려고 오빠가 다 그 운동을 다 했지. 하고서 그랬더니 밤에 기권하고 이기붕 씨 무투표 당선 시키고 그냥 도망갔잖아. 그러는 바람에 이제 끝이었지 뭐. 이정수 씨 기권시키고 이연은 씨 기권시키고 그랬지. 이기붕 씨가 하느라고 그랬지 뭐 물론. 하지만 이 일로 이기붕과 이정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그어져 버린 상태였다.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선 인물이 이마수였다. 낙화유수 김태련의 증언. 이마수라는 사람이 원래 성이 곤가거든. 곤중각인데 그 2살 때 어머니가 임시했는데 개가해가지고 그래서 이마수 했는데 그 사람이 30대인데 그때 나이가 극장협회장에다가 예청 최고심의위원도 오고 그 사람 자기 이름도 못 쓰던 사람이야. 형무소 안에서 한글 배운 사람이야. 자기 이름도 쓰고. 일자무식인 이마수는 사실 미나도 극장 소매치기 출신이었다. 하지만 처세술만은 남달랐다.
이승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말로 이승만을 감동시킬 정도였다. 그런 이마수 뒤에는 부부통령이라 불리는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가 있었다. 곽영주가 라는 사람이 물론 나중에 대통령 경호 책임자가 됐으니까 힘은 있었겠지만 이정재 씨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곽영주 씨가 도리어 누구하고도 친했냐면 이마수 씨하고도 친했어요. 그래서 뭐 이마수를 문교장관이 될 사람이라고 그런 게 곽영주 입에서 나온 거지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1960년 3.15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기붕은 이승만의 사선 당선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성된 것이 대한반공청년단. 이정재 동대문 사단이 중심이 된 화랑통집회도 대한반공청년단에 편입됐다. 이정재 씨 세력을 죽이려고 반공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마수 씨를 종로우던장을 만들어줬거든. 그건 왜 했나? 자유당에서 공천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동대문 상인협회 세력 화랑동지를 죽이려고. 그러나 반공예술인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연예인들에게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이마수의 행동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1959년 11월 27일 발생한 소위 김희갑 테러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당시 사건에 대한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의 증언. 그건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국도극장, 지금 국도극장에 오부자라고 그래가지고서 김희갑이 구봉소, 후라이보이, 홀쭉이 뚱뚱이 이렇게 해서 5사람의 연기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오부자 쇼라는 걸 기억한 것이 이마수야.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뭔 일 때문에 김희갑이가 거기 출연을 못하겠다고 거절했대요. 그게 계기가 되고 동기가 돼서 얻어맞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한 보름인가 한 20일 가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갈비뼈가 하나 부러졌느냐 어쩌냐 하고 그때 그랬어요. 1960년 3월 15일 극심한 선거 부정이 저질러지는 가운데 이승만과 이기붕은 정 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자 선거 무효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그러던 중인 4월 18일 광화문 앞에서는 3천여 명의 고대생들이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하고 있었다. 당시 취재기자 최경덕의 증언. 그때 국회의사당이 지금 프레센터 바로 앞에 있었어요. 거기다 국회의사당 앞에 전부 집합을 했거든, 고대 학생들이. 그러다 이 정도의 농성할 기세가 생기니까 이게 큰일 났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유진호 총장이 와가지고 설득을 시켰어. 야, 본교로 다 돌아와라. 응? 그래, 납득시켜가지고, 그때 벌써 해상할 때 어두웠다고. 같은 시각 대한반공청년단 소속 주목들도 고대생들의 집회 방해를 위해 같은 장소에 집결해 있다가 고대생들의 해산을 보고 흩어졌다고 한다. 전부 우리가 요새 지금 교보 빌딩 자리 그쪽에 전부 집합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청에서 다시 돌아갔단 말이야. 한 3천 명이 나왔다가 그래서 다 해산을 했어. 해산을 했는데 대개 동원됐다 보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종로 사가에 한 20여 명이 앉아서 이제 다방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종로 사가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울지로 해서 쭉 시가 행진했지, 고대에. 그러다 천일백화점, 그게 돈 내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천일백화점.
거기 왔더니 비난간에 습격으로 다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정세를 봤을 때는 그 깡패 아니면 그런 그 고대 학생들한테 손 대지도 못했다고. 이게 쭉 을지로 육가로에서 그렇게 안암동으로 가는데 이 선두차가 을지로 사가서 꺾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천일극장 쪽으로 오니까 왜 그때만 해도 좀 욕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앞에 전면을 하면 다 주먹 쓰는 애들이 쓰잖아. 박수 쳐 이랬다. 그때만 해도 고대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 박수 쳐니까 무슨 박수야? 너희들이 막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대만 이러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운 거야. 내 후배에 왕표라고 있었거든. 그때 난 향락다방에 있었는데 그때 뭐 유지강 씨도 뭐 아무도 없었어. 이유야 어찌됐던 이 사건으로 학생과 시민 40여 명이 부상당한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먹들의 4.18 고대생 습격 사건은 4.19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다. 그로부터 9일 후 이승만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만다. 이인자의 권세를 누리던 이기붕 일가도 사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일공화국의 몰락과 함께 4.18 고대생 습격 사건의 주역 반공청년단 소속 주먹들도 나란히 법정에 선다. 그 결과 반공청년단 종로부단장 이마수는 징역 2년 6개월, 행동대장 유지광 징역 5년, 이정재는 테러 가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그 와중에 또 한 번 세상이 뒤집혔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군사정부는 국민 불안 일소를 명분으로 전국의 폭력배들을 잡아들이는데 풀려났던 이정대도 이때 다시 구속된다. 당시 이정재 재판의 주심 판사 최문기의 증언. 피해도 피해지만 백성들 원성이 많았지. 첫째는 두목이고, 그 다음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사인들을 괴롭히는 건 거기서 가다 하면 정부야. 군사정부는 정치 깡패를 처벌하기 위한 단체적 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새로 만들었다. 이 법에 의해 이정재와 이마수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제1년도 가기 전 정치주먹 이정재는 제1공화국의 종말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집행관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부에 와서 얘가 아주 당당했다고. 그 인사도 하고 깎았지. 신세졌다고.